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 광고학과 공병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디자인의 개체의 전체 또는 일부, 외부와 내부 변형하는 작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림 상자, 글상자.intd 인디자인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인디자인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번에 워크스페이스에 대해 설명드렸죠. 닫았다가 여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가 달라지셨다면 윈도우에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워크스페이스에서 보시면은 리셋 뭐 지난번에 이제 지정하셨던 거를 클릭하시면은 그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이지를 9페이지를 할 거예요. 자, 페이지를 이동하는 것은 요 스크롤 바를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 스크롤 바를 통해서 이동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마우스에 바퀴 있죠?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사이에 있는 바퀴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여기서 페이지를 실제로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직접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9페이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디자인에서는 오브젝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오브젝트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무슨 대상 또는 물건 막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 적합한 용어가 국내 용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용어가 개체라는 용어를 쓰면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브젝트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개체랑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개체라고 하는 것은 인디자인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 이거는 물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똑같은 거긴 한데 여기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 모든 걸 다 개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린 그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쪽은 그냥 설명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쪽을 갖고 작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듯이 여기에 지금 여기 상자 안에 사진이 들어가 있죠. 자, 물론 여기 마우스를 갖고 여기를 가운데를 클릭하시면은 원래 컨텐츠가 이렇게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인디자인에서는 이거를 글상자일 수도 있고요. 뭐 글상자에서만 사진이 보이는 건 아니라서 이걸 컨테이너라는 표현도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선이 있어요. 그쵸? 선이 있습니다. 그쵸? 선이 있고요. 자, 여기선 선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그 또 이제 글상자가 있네요. 자, 요거는 또 이거는 이제 사진을 또 여기다가 컨테이너 안에다 넣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보통의 경우는 렉탱귤러 프레임 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선 개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또 여기는 글상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텍스트 상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복습하는 겸해서 한번 다시 선택을 해보면, 자, 여기를 클릭했을 때와 여기 컨트롤 패널의 전반적인 모양이 바뀌죠? 이 컨트롤 패널에는, 인디자인에서는 컨트롤 패널이 어떤 대상을, 개체를 선택했을 때 그 개체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을 다 모아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이 에센셜 클래식이 이렇게 초보자들이 작업하기에는 매우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하나 좀 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뜻 보더라도 자, 요 개체하고 요 개체하고요. 요 개체하고 요 선 개체하고는 Shift 눌러서 선 개체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이 맞춰져 있지 않죠.
자, 이런 거를 맞춰주는 것이 얼라인 기능이에요. 이 얼라인 기능은 윈도우에서 오브젝트 앤 레이아웃에서 얼라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이 대화 상자를 갖고 우리가 작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온라인 패널은 개최할 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항상 이렇게 불러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이 맞춰지죠. 자,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한 기능이지만 우리가 뭔가 레이아웃이 어설퍼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대개의 경우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걸 전체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되죠. 이것은 지금 이것을 그룹화해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를 만약 그룹화했다는 것은 이걸 한꺼번에 묶어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언그룹을 하시면은 이제 클릭해도 다 개별 개체들이 선택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이 개체와 이 개체, 이 사진이 들어간 글상자 개체와 요 텍스트 개체, 요 두 가지 것들도 왼쪽으로 맞춰져 있지 않죠. 이럴 때는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개체를 서로 맞추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전체적으로 좀 달리 하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아까 그룹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가로 세로를 맞췄어요. 맞췄나요? 여기는 안 맞은 것 같네요. 그러면 클릭하셔서 요거를 화살표 키를 조금만 내려주셔도 이렇게 프레임에 이렇게 사진이 좀 맞춰졌어요.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것과 여기 선 개체와 요 사진 들어간 개체를 선택하셔서 여기서 온라인에서 여기 밑에 밑선 맞춤으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맞춰지죠. 자, 그러면 훨씬 이렇게 맞춰주기만 해도 이 레이아웃이 확 잡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기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실 때 요거는 좀 이렇게 한꺼번에 따로따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럴 때 오른쪽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요 개체들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단축 메뉴에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룹을 클릭하셔서 그룹화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룹화를 해제하려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언그룹을 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온라인과 그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룹화하는 이유 자체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다시 한번 그룹화 해볼까요? 그룹화하고 이렇게 그룹화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그룹을 클릭해서 이걸 드래그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 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서 이 컨트롤 패널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건데요. 자, 사이즈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 그럼 사이즈를 좀 줄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줄인다면 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만약 가로 세로를 크기를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움직이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줄어들질 않죠. 요런 문제가 좀 있어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컨트롤 Z를 여러 번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하면 비율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비율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서 비율을 만약 이제 130 예를 들어서 지금의 120%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늘리시면은
전체적으로 깜짝같이 사이즈가 늘어난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이렇게 비율을 통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게 줄이실 때는 가로 세로 비율을 이렇게 묶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를 크기를 줄일 때 만약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건지 아니면 전체 사방에서 줄어들 건지를 지정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택이 돼 있으면 이것이 줄어들더라도 이렇게 가운데를 축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가져가고, 만약 이제 여기서 왼쪽 맨 위에 레퍼런스 포인트를 맨 왼쪽으로 둔다면 이거를 줄어들게 되더라도 요 왼쪽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여기서 저희가 됐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실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중앙에 레퍼런스 저기를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이는 방안, 이런 방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둘 만한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컨트롤 Z를 눌러서 여기를 하시고, 여기서 적당하게 좀 줄어들게 한 후에, 하지만 여기서 이 가로 세로 사이즈를 직접 하시면은 아까처럼 비율을 통해서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포이드 툴로 하는 거는 좀 방법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 그냥 색깔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게 여기서 컬러 피커에서 색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선택한 채로 여기서 여기 슬라이더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좀 더 다른 스펙트럼의 색깔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이거의 좋은 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서는 명도 부분이 좀 진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약 나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면 add CMYK 스워치를 통해서 요 색깔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 스워치에 요 색깔이 아마 추가될 거니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OK를 눌러서 요 색을 지정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색을 지정했고요. 근데 이 색깔에 대해서도 그럼 난 여기에 요거에 대해서 자, 그룹화 돼 있을 때 어떤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 뭐라 그랬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요 개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한 거 내가 좀 새로 추가한 거 쓰고 싶어. 여기 있죠? 맨 뒤에 있는 거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색이 그대로 지정이 되죠? 자, 이거 방법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도 요것도 아까 지정한 걸로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까꿍까셔서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요거 이제 그 선 개체를 조금 다루는 방법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우리 스트로크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스트로크 기능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게 있지만 우리가 스트로크는 우리가 여기다 추가를 하라 그랬죠. 추가가 돼 있을 것도 같은데, 자,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스트로크에 대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랬을 때 요 끄트머리가 너무 날카로운 손가락 같이 손 베개 써. 그러면 이렇게 둥글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둥글게 됐죠? 둥글게.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다른 것들은 뭐 이제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뭐 조절하는 것들도 있겠고, 요걸 그냥 놔두시고요. 자, 꺾은 선일 때는 또 이제 이렇게 꺾은 영역이 둥그러지게 하는 거는 이런 기능인데, 여기서 보실 때는 이런 기능도 재미있는 기능 같아요. 가끔 쓸 일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살표 같은 거 만들 때는 여기서 이제 지정하시면 되고요. 화살표의 크기는 이 스케일에서, 그러니까 화살표의 크기, 여기 크기는 화살표가, 이 화살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 클릭하면은 요 머리 부분에 대한 그 사이즈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지정 작업을 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더블 클릭해서 그룹 안에 있는 걸 요걸 선택을 하시고, 만약 여기서 내가 요거 스트레이트 해시 요걸 선택을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점들 한번 생각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제 그 그룹화된 개체들은 컨트롤 개체의 비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또는 CTRL 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한번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셀렉션 키를 통해서 이거를 선택을 했다. 더블 클릭하면은 일단 이 개체가 선택이 되고,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영역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원래 컨텐츠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것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룹 잠깐 해제해 놓도록 작업할게요. 언그룹을 하시면은 개별 개체가 되죠. 자, 이거는 요걸 드래그 하셔도 컨텐츠랑 프레임이랑은 이렇게 같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는 같이 놓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요 안에 있는 컨텐츠를 움직인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더 이렇게 느리거나 뭐 이런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들 좀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가장 좀 편리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 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뒤집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외부 요소와 내부 요소, 이걸 내부 요소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고, 이건 외부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내부에 컨텐츠가 저희가 된 거죠.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프레임하고 상관없이 이 전체가 회전이 된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이 됐다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컨트롤 Z 누르시고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이거를 내외부 요소를 선택하고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자, 여기서 P자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할 수도 있고요. 자, 작업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선택 상태에서는 이 전체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요 점도 우리가 기억을 좀 했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도는데 뭔가 도는 축이 있겠죠.
축을 만약 지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게 회전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축을 오른쪽으로 뒀다. 오른쪽 밑에 레퍼런스 포인트를 뒀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자, 오른쪽 아래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 느껴지시죠? 자, 여기서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회전할 때, 그리고 회전할 때 요것들이 P 값이 이런 식으로 같이 비스듬하게 보인다는 점들, 요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다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0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텍스트 다루는 거 좀 배웠었죠? 캐릭터 패널 배운 거 기억나세요? 다 까먹으셨나 벌써? 자,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에다가 자, 텍스트를 선택할 때는 타입 툴을 클릭하셔서 텍스트를 드래그 하셔서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캐릭터 패널을 불러들여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글꼴을 지정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글꼴 스타일 이런 거 기억나시죠? 글꼴 스타일은 이렇게 클릭하셔서 뭐 볼드로 할 수도 있겠고 몇 가지 할 수 있고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글꼴 크기 요거는 행간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요건 자가는 트래킹을 통해서 우리가 조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여기 12포인트 정도로 해두도록 할게요. 요건 11포인트 정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게 좀 커져요. 그래서 우리 작업하는 거 좀 키워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과 달리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단락이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단락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패러그래프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패러그래프 패널은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왼쪽, 양쪽 맞춤,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요건 약간씩 다르죠. 요거는 양쪽 맞추면서 가운데를 맞추는 거고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책에서 또는 광고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것과 아마 요거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는 그냥 양끝 맞춤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왼쪽에서 미는 방식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우리 왼쪽으로 좀 밀어져요. 근데 왼쪽으로 왜 밀까? 왜 난데없이 왜 밀까? 이거는 들여쓰기를 할 때 만약 들여쓰기가 아니라 내어쓰기도 있어요. 자,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들여쓰죠. 들여써서 자, 여기서 들여쓰기 한번 해볼게요. 들여쓰기는 여기서 보통 이렇게 해서 들여쓰는 식이 가장 많이 쓰이죠. 책에서도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내어쓰기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서 내어쓰기를 하려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는 어쩌고저쩌고 LMS가 뜨죠. 이거 마이너스로 하려면 요거를 좀 사이즈를 좀 오른쪽으로 밀어야 돼요. 밀어야 내어쓰기가 가능하다. 밀어 놓아야 텍스트가 내어쓰기 가능해요.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4 정도를 통째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냈으니까 이제 4 정도를 여기서 내어쓰기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내어쓰기가 가능해졌어요. 이것도 우리 가끔 써요. 그냥 그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러면 좀 더 내어쓰고 싶다. 그러면 5 정도 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5 정도 하고 5 하나 더 늘리고 마이너스 6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어쓰기가 가능해지죠. 근데 딱 보기에 제가 보기에 한 5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5 정도가 잠깐만요. 5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내어쓰기가 가능해지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린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오른쪽으로 만약 오른쪽으로 밀기 하면은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자, 요거는 뭔지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지금 요 상태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별로 없어서 표식은 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락별로 단락별로 이렇게 구분을 두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쓰죠. 단락별로 간격을 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격을 두는 거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뭐 이제 나머지는 좀 복잡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단락, 여기 그 패러그래프 패널에서는 일단은 왼쪽 밀기, 오른쪽 밀기, 그 다음에 들여쓰기, 그 다음에 단락별로 구분하기, 뭐 요 정도를 꼭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단락별로 이제 구분을 하는 케이스고요. 단락별로 아래에다가 간격을 두는 거, 요건 위에다 간격 두는 거니까 요걸 덩달아서 쓰시면, 같이 쓰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들을 이렇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이번 시간에는 여기 패러그래프까지, 지난번에 하다 못한 패러그래프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 공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좀 그렇죠. 인디자인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되게 낯선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자꾸 만져보시고 이렇게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인디자인도 은근히 되게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꾸 까먹는 데의 방법은 그냥 자꾸 수업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점들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